예,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리그가 15일 날 개막을 해서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지난 시즌보다 2주나 당겨 개막한 데는 오는 4월 5일, 4월과 5월에 열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토너먼트와 6월에 있을 피파 클럽 월드컵, 7월엔 동아시아컵이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일찍 개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흔히 아챔이라고도 하는데 K리그와 코리아컵 결과에 따라 이 대회 진출권이 부여되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회인지 좀 궁금합니다. 장 해설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확대 개편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AFC 챔피언스리그라고도 하죠.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확대 개편되면서 지금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리그 페이지 형태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수가 그 조별리그 예전으로 치면 그룹 스테이지 조별리그 단계인데 거기서 경기 수가 조금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로 이제 진입하는 단계인데 가장 큰 핵심은 추춘제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AFC 챔피언스리그가 예전과는 다르게 유럽처럼 가을에 시작을 해서 봄에 여름이 되기 전에 끝나는 이런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K리그 일정과는 조금 대치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강원FC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리그 2위를 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무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리그 2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트 무대에 들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후반기거든요. 시작이 되면 이제 가을부터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이제 시행착오는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확대 개편이 된 이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우승을 하거나 또는 누적 순위에서 상위 클럽 한 팀도 마찬가지지만 클럽 월드컵 출전 티켓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큰 원대한 야망을 하나 갖고 그 클럽 월드컵이 이제 올 여름부터 시작이 되는데 상금 규모를 엄청나게 확대해 놨기 때문에 중소 클럽 같은 경우는 구단 자체를 아예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대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대한 그 꿈을 갖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한다면 뭐 아주 의외의 또 뜻밖의 결과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네,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 축구 리그의 위상이나 좀 평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역사상으로 볼 때도 우승 횟수가 제일 많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서아시아 쪽 중동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해외에 있는 아주 유명 스타들을 거액에 데려오는 일부 클럽들이 생기면서 뭐 사우디에도 그런 클럽들이 많이 생겼죠. 알 힐랄, 알 이티하드 등등 해서 많이 생겼는데 그런 클럽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일부 클럽들도 여전히 경쟁력을 조금 갖추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떨어졌지만 있고 일본 J리그 팀들도 여전히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요즘에 또 가장 무서운 거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팀들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승을 좀 많이 하던 시기보다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편으로는 어떤 팀도 광주가 올라가서 뭐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 리그 페이지에 선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팀도 가서 K리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팀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어떤 팀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구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팀들에게는 이 기회의 장이 또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많은 팀들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은데 강원FC가 이제 참가를 하잖아요. 좀 어떤 그 소감하고 또 어떤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 시즌 이제 2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이제 ACL 진출 기획이고 강원FC 첫 진출이기 때문에 이제 기쁜 게 있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좀 잡자면 이제 강원FC가 이제 동남아나 일본이나 등등에서 이제 아시아존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데 강원FC 강원도를 또 많이 알릴 기회가 돼서 또 많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고 좋은 성적과 더불어 강원도는 또 관광으로서 갈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인들에게 강원도를 알리고 많은 분들이 강원도로 관광 여행 오시는 걸로 리조트 있으니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적은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일단 예선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너먼트 가서는 이제 붙는 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최대한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 기회를 잡을 테고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어린 선수들을 지금 많이 이제 저희들이 그 영입을 하면서 이제 스쿼드를 만들고 있는데 선수 성장과 더불어서 ACL에 대한 그 함께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리그하고 또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시즌 보면 주춘제로 바뀌면서 그 시즌 전에 몇 경기를 치르면서 지금 첫 경기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제 주중에 또 끼어 있는 이 스케줄을 보면 지금 다른 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져가야 되고 컨디션 체크라도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최대한 많은 가용인을 두면서 K리그와 ACL을 대비해서 경쟁 있는 선수들을 3쿼터 정도는 갖춰야만 리그에 또 ACL에 대한 준비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올 하반기에 강릉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특히나 강원도 팬들에게는 어떤 효과를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첫 경험이니까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강원 FC가 거기에 출전을 한다는 것. 아마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강할 거고 팬들도 가장 설레임이 또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치러질 것 같은데 그 경기를 잘 치르고 여유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강원 FC 전반기에 또 성적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전반기 때 또 승점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놓고 강등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런 거를 좀 떨쳐낸 상황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병행하는 그런 일정을 후반기에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역시 선수의 어떤 영입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챔피언스리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까지도 여름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이제 K리그의 다양한 예측과 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